네, 진사로입니다. 45회 한능검 고급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가부터 볼게요.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이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기본적인 조약을 맺고 그 뒤에 여러 후속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거기 후속 조약의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일본 화폐 사용, 이 개항장에서,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강화도 조약에 대한 그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근데 이제 이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게 규정됐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좀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됩니다. 이 나에 있는 일본 인민이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쌀 생산에 대한 그 무한 허용이에요. 쌀 생산, 쌀 유출의 무제한 허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이라기보다는 유출이 맞겠죠. 자, 쌀 유출의 무제한 허용. 뭐 별다른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 유출에 대한 무제한 허용인데, 요거는 그 조일 무역 규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요게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인데, 이건 역시 강화도 조약의 그 후속 조치로 체결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한능검 쪽에서 강화도 조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심화 쪽에서는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제 조약을 몇 개를 더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게 일본 화폐의 사용이나 쌀 수출의 무제한 허용,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다, 조일 무역 규칙이다,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암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다, 이렇게만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제물포 조약,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맺었죠. 그 다음에 청나라랑 맺은 게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렇게 맺었고요. 최애국 대여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이것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건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워낙 이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랑 관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조일, 수호, 조규라는 게 강화도 조약과 같은 뜻이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해산 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대신과 하세가와 대장이 통감부에 모여 현재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에 총리와 법부대신이 황제에게 아뢰는 후 조칙을 반포하였더라 라고 대한매일신보에 나왔습니다. 자,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가 이제 반포했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정미칠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1907년에 맺어졌죠.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후의 사실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요 이후로 얘기를 할게요. 이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이에요. 이 정미의병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3도 창 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정미의병이 되겠고요. 자,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한거하였다. 이거는 을사늑약 체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1차 한일협약. 이때 이제 외교고문이 스티븐스, 재정고문이 메가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문 정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거죠. 자,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을사늑약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90군대가 난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거는 이모군란이죠. 요 이후에 이제 제물포 조약과 조청상민수용무역 장정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로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 정치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신민회입니다. 자, 이 신민회는 애국개봉운동 단체로서 실력 양성에 이제 매진했던 그런 비밀결사 조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요 결과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결과로 신흥 강습소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서간도 지역에 세워졌어요.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학사 같은 거는 이제 한인 자치기구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만주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서간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자, 연통제를 통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단체는 독립협회.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독립의군부. 그 1910년대에 그 비밀결사였죠. 이 복벽주의라는 거는 왕정복귀, 요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를 세우신 임병찬 선생이 이게 이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세운 거기 때문에 복벽주의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고 했어요. 개화당 중요한 키워드고, 자,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가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시작하자. 자, 박규수 사랑방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 때 거사 장면, 그리고 거사 실패 후 주요 인물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장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으면 쭉 아시겠죠? 갑신 정변입니다. 자, 이 갑신 정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선지를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김옥균이나 박영효, 그 다음에 서강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이제 당시 젊은 엘리트 관료들이 이제 주도했던 정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거는 그 강화도 제약이 체결된 직후의 1차 수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조선책략 들여왔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심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라는 건 이제 광무개혁. 자,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례 기무 암원을 설치하였다. 이건 1880년대인데 연대 초입니다.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기창의 설립,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록화로 보는 가인데 고부관화 점령,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삼례의 집결,
우금치 전투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를 널려 있죠.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조병갑의 탄압을 견디지 못했던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이제 조병갑을 이제 탄핵하게 되죠. 이제 이후로 그 안핵사로 조사를 나왔던 이용태가 이 농민들을 탄압을 하니까 이 농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백삼봉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농민군의 세력이 커져서 황토현 전투랑 황룡천 전투에서 광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전주 성을 점령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당시에 그 정부는 청나라에 또 SOS 했다가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청일전쟁 벌어지고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이게 이제 일본의 경복궁 점령보단 전이에요.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던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농민들이 2차 봉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논산에서 모였다가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광군과 일본군에게 패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전주화약 체결과 관련된 거에서 그 정부기관은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그 3번이에요. 집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대표적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이거는 이제 을사의병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분으로 두 분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익현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신돌석 선생이에요.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특히나 신돌석 장군의 경우에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요거는 임술 농민 봉기예요. 철종 때 일어났죠.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 등이 주도해서 일어났고 이제 진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4번도 역시 임술 농민 봉기죠. 자, 홍희 장군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한 전쟁, 이거는 임진왜란입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원, 그 다음에 유정, 삼형대사죠. 이런 분들 같이 의병장으로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36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광주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쌍방 기세의원 험악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주역 부근 일대에서는 광주 공립고등고등학교 학생과 광주 일본인 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다투어 쌍방에 수십 명 부상자를 내었다. 막대를 총과 같이 메고 시위를 벌였다.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흘 동안 임시휴교를 했는데 기세가 아직도 험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발단이 되죠.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첫째는 신간회가 조사관을 파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건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성진회 등 그 지역의 독소회에서 주도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뭐 신간회 조사관 파견 이게 이제 전국 확산으로 이어지죠. 이 운동의 전국 확산. 특히나 이게 학생운동이어서 동맹휴학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이제 전부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전국 각지에서는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60 만세운동. 일제의 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은 3.1운동이고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를 보면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는 채 무릎을 꿇고 하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하였다. 두 번, 세 번 사용하다가 억세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황제의 나라가 된 거죠. 대한제국의 수립.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확정하여 보고하라는 조칙을 받들어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을 참조하여 일편을 정함으로써 본국 정치는 어떤 정치고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국 국제의 반포예요. 사실 근데 이 대한제국 수립과 대한국 국제의 반포는 시기상 차이가 많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몇 달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는 게 이제 이거 두 개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한제국 수립 자체가 이 국제반포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끼워 넣을 만한 사건이 딱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요거는 이제 1890년대 후반에 있었다. 이 시기에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요거는 이제 1920년대 중반이죠. 춘사 나운규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셨던 영화 아리랑 말하는 겁니다.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요거 이제 1890년대 후반이고 독립협회랑 관련이 되죠.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요거는 이제 1880년대입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자, 여기서 경부선 기차가 이 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광무개혁 시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인선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광무개혁 시기고 그 경부선이나 경의선은 그 뒤에 러일 전쟁 기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900년대 중반입니다. 자,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한 노동자 1920년대죠. 따라서 요 둘 사이에 들어갈 만한 걸로 선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이 관민공동회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줘야 돼요. 물론 요 관민공동회 이후에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지만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됐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38번 갈게요. 가종교회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오석 김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김혁은 나철이 창시한 가에 귀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철이 창시한 가종교입니다. 여기서 알아내야 돼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자유시 참변 이후 그는 북만주 일대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신민부를 조직하고 최고 책임자로 활동했다라는 거고, 성동사관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며 부교장 김좌진과 함께 500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건국군장 독립장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를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나철이 창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 즉 대종교를 뜻하는데, 이 대종교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설립한 그 무장투쟁 단체가 중강단이 있고, 이 중강단이 북로군정소로 변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부교장 김좌진과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요 김좌진 장군께서 요 북로군정소의 총지휘관이셨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대종교로 이렇게 엮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철이 창시한 민족종교,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철하고 오기어 선생 요 두 분 주도해가지고 자신회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을사오적을 처단, 요거를 시도하게 됐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의 발행,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 두 가지는 천도교예요. 동학이죠. 자,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요게 이제 그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자, 중강단 조직의 무장투쟁 전개가 바로 대종교에 해당하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원불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39번 갈게요.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어제 12일 상호 10시 20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2개가 투척되었대요. 자, 뭐 쭉 보면 하나는 책상에 떨어졌는데 다시 던져진 한 개는 유리창에 맞아 즉시 폭발되어 마루에 떨어져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즉시 종족을 감추었으므로 엄중 탐색 중이요. 총독부는 물끓 듯하여 아수라장을 일었다. 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요거는 누구냐면은 김익상 의사입니다. 의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자, 이제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김익상 의사가 조선총독부, 여기 폭탄 던지셨고,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 그리고 저 김지석 의사가 일본 왕궁에다가 폭탄을 던졌다. 이게 다 의열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 조직하신 그 단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1번입니다. 의열단의 활동 지침 조선혁명 선언이죠.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저술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윤봉길, 이봉창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한인애국단이죠. 김구 선생이 조직하셨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아니, 파리 강화회의 하면 신한청년당 아니냐 이렇게 기억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이분이 파리 강화회의로 이제 대표로 파견이 됐는데 파리 강화회의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는 안 되고 적어도 정부 대표 자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3.1운동 전후 시기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이 시기에도 파리 강화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을 이제 외교 대신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정권 대신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정부 대표 자격을 얻은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들어가서 독립청원서를 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맞을 겁니다. 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흥 강습소가 신흥 무관학교가 됐죠. 요건 이제 신민회 활동에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하여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라는 거.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한인 비행학교 관련돼서는 노백린 장군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난방용 석탄에다 연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탄이라는 것도 고작 석탄가루를 묻힌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전쟁이 1년 더 지속된다면 연탄조차 그림에 떡이 될 것이다. 금부치를 팔라고 요구한다. 안연자들은 갑오로 내려던 폐물을 내놓고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중일전쟁 이후 두 번째 겨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1930년대 중반 이후 이때 이제 일제 방식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요. 민족말살 통치하고 국가총동원법. 이게 이제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금부치를 팔라고 요구한다. 이게 공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공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1930년대 중반 이후,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겨울 났으니까. 이 중일전쟁이 19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사실.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 일어났던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 중에서 가장 후대에 일어난 걸 봐도 되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번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초. 그 다음에 좀 건국강령 발표하신 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소왕 선생입니다. 이 건국강령 쓰신 분,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건국강령을 작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 후반이에요. 이 정우의 선언 발표도 역시 1920년대 후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개가 같은 해, 1927년 뭐 이때쯤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1920년대 초죠. 천수평이나 어랑촌 같은 청산리 일대 지역에서 일본과의 전투를 연전연승했던 청산리 대첩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 상황 이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정답은 3번 건국강령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